꼭 제가 한국 프로젝트를 담당해야 하나요? 다른 아시아 나라도 많잖아요. 저는 한국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일본 오사카의 한 대형 건설사 사무실, 한 여성이 상사의 명령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싫어하는 한국과 협업 담당자가 지정된 점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국 문화가 일본에서 유행하고 있다 해도 여전히 반한 감정을 가진 일본인들은 많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오사카에서 건축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다케시입니다. 요즘 아시아 여러 나라와 협업하는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 파트너사와의 협력이 상당히 중요해졌어요. 사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오래전부터 조금은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뉴스나 학교에서 접한 한국 관련 이야기들은 대부분 역사적 갈등이나 정치적 마찰을 다뤘거든요. 솔직히 한국인들은 성격이 급하고 감정적이라는 이미지를 머릿속에 떠올리곤 했죠. 제 한국에 대한 인식은 그리 좋은 편이 아니었지만 최근에 회사에서 한국 지사와의 협업이 시작되면서 그런 생각을 조금씩 돌아보게 됐어요. 일본에서야 모든 게 제가 익숙한 방식이지만 해외 파트너들과 일하면서 가끔은 서로 생각하는 방식이 얼마나 다른지 느껴요. 특히 중국과 프로젝트를 협업했을 땐 파트너와 트러블이 정말 많았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한국의 수진 씨와 함께 일하게 되었는데 그분은 참 인상적이더군요. 수진 씨는 우리 회사가 한국 건축적 관점에서 고려할 점들을 고민하고 제안해주는 역할을 맡고 있었는데 늘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의견을 전달해줬어요. 보통 감정적일 거라는 제 편견과는 달리 대화가 아주 매끄럽고 무언가 설명할 때마다 이런 관점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녀가 설명하는 한국의 건축 스타일은 일본과는 꽤 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정갈하면서도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다는 게 참 신선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프로젝트 미팅이 끝난 후 수진 씨가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제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케시 씨, 한국에 오셔서 직접 이 공간들을 보시면 더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전통과 현대가 잘 어우러진 장소들을 직접 보시면 다케시 씨가 느끼는 건축적 아이디어에 새로움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한국에 직접 가본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거리가 먼 곳이라고 생각했던 곳이라 망설여지기도 하고요. 한국에 가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하며 말을 흐렸죠. 머릿속에는 자연스럽게 그동안 들었던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러자 수진 씨가 살짝 웃으며 말했어요. 사실 저도 예전엔 일본을 그렇게 좋게 보진 않았어요. 역사적으로 힘든 이야기가 많잖아요. 하지만 일본 친구들을 만나면서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는 걸 느꼈어요. 어쩌면 다케시 씨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직접 보고 느껴보시면 생각보다 다를 거예요. 그녀의 말에 순간 마음이 흔들렸어요. 전에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시선이었거든요. 수진 씨가 편견을 깨고 일본에 대해 새로운 시선을 가지게 된 것처럼 저도 한국에 대해 제가 품고 있던 고정관념을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번쯤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해보고 제 스스로 답을 찾고 싶어졌죠. 그리고 며칠간 고민을 한 끝에 한국 출장 겸 여행을 결심했어요. 출발 전날까지도 이 결정이 옳은지 긴가민가 했지만 어쩌면 이런 불편함을 해결할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경험해보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신기한 게 많더라고요. 시설들이 무척 세련된 데다 곳곳에 자동화된 시스템이 있어 안내를 받아야 할 때도 직원들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더군요. 일본과 많이 비슷하면서도 조금은 다른 느낌에 괜히 설렘과 긴장이 뒤섞여 기분이 묘했어요. 특히 입국 심사도 매끄럽고 빠르게 진행되어서 편리함을 느꼈습니다.
공항에 나서자 마중 나온 수진 씨가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두 사람 모두 조금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서울로 이동하는 동안 차창 밖으로 보이는 도시 풍경에 자연스럽게 눈이 갔습니다. 고층 빌딩이 빼곡하게 늘어서 있는 모습과 밤이면 네온 사인이 반짝이는 거리들, 그리고 거리를 채운 사람들의 모습이 흥미로웠습니다. 수진 씨가 서울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주었지만 솔직히 저는 그녀가 하는 설명보다도 그 자체로 서울의 분위기에 더 눈길이 갔죠. 어쩌면 제가 떠올리던 한국과는 꽤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일본 못지않게 세련되고 현대적인 도시 같았으니까요. 숙소에 짐을 풀고 잠시 쉬었다가 저녁이 되어 서울의 중심지로 나가 보기로 했습니다. 수진 씨가 먼저 명동으로 데려가겠다고 했고 우리는 지하철을 타고 이동했어요. 지하철 내부는 생각보다 깔끔했고 일본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낯설다는 느낌보다는 자연스럽게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도 괜히 신경이 쓰이는 건 저 스스로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아직 경계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았어요. 어쩌면 무의식 중에 사람들을 조금 경계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명동에 도착해보니 수많은 상점과 길거리 음식들이 이어져 있어 정말 활기차 보였어요. 수진 씨는 그 지역의 대표적인 음식들과 가게들을 소개해 주었고 저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면서도 그녀의 안내를 따라 가게 하나에 들어갔습니다. 다케시 씨, 여기서는 꼭 떡볶이를 드셔보셔야 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좋아하거든요. 수진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맵다는 소문을 들어서 걱정됐지만 먹어보니 의외로 매콤하면서도 달달한 맛이 독특했어요. 이거 생각보다 맛있네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매운 걸 좋아하죠? 저는 조금 놀란 듯 물어봤고 수진 씨는 글쎄요. 이 매운맛이 중독적이라서 그런 걸까요? 한국인들은 스트레스를 매운 음식으로 푸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라며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명동 거리를 걷다 보니 어느새 강남 쪽으로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본에서도 강남에 대해 많이 들었고 요즘은 한류 덕에 강남이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수진 씨가 흔쾌히 강남도 구경시켜주겠다고 해서 우리는 다시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했죠. 강남은 확실히 명동과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사람들이 좀 더 세련되고 트렌디하게 차려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이 흥미로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전히 마음 한편에 경계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친절하고 서울도 매력적인 도시임을 인정하면서도 한국 사람들을 쉽게 신뢰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무의식 중에 계속 들더군요. 길거리의 밝은 조명과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도 어딘가 낯설게 느껴졌고 그러면서도 저 자신이 괜히 경계심을 푸는 걸 두려워하는 듯 했습니다. 어쩌면 그동안 들어온 이야기들과 편견이 머릿속에 깊이 박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왔을 때 솔직히 조금은 지친 상태였습니다. 수진 씨 덕분에 한국의 다양한 면모를 접할 수 있었고 한국인들이 일상 속에서 즐기는 것들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제 속에는 이 나라가 정말 괜찮을까? 라는 의구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스스로가 조금 답답하기도 했어요. 어쩌면 여행을 하면서도 그냥 제 선입견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었던 걸까요? 다음 날은 혼자서 강남의 한 카페를 가보기로 했습니다. 아침부터 맑은 날씨 덕에 기분 좋게 나설 수 있었고 강남의 거리와 사람들이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는지도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즐거움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카페에서 아침을 마치고 나와 보니 가방에 넣어두었던 지갑이 사라진 겁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제가 일본에서 가져온 카드며 현금, 신분증까지 모두 들어있었거든요. 설마 하고 가방을 다시 뒤져봤지만 지갑은 없었고 저는 서서히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잠시 생각하던 찰나에 주변에서 누군가 제게 다가왔어요. 중년의 한국 남성이었는데 저를 보며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당황스럽게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영어로 설명할까 싶었지만 마땅히 말이 나오지 않았죠. 그런데 그 남자는 당황한 제 표정을 보더니 스마트폰 번역기를 켜서 통역해주며 이해해주려 노력하더군요. 그 모습에 긴장이 조금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침 그때 한 할머니가 저희를 보시더니 지갑에서 10,000원짜리 지폐를 꺼내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당황스럽기도 하고 놀랍기도 했습니다. 이걸로 교통비라도 쓰세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고 저는 갑자기 너무 고마워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 순간 저는 조금 전까지 가지고 있던 한국인에 대한 경계심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걸 느꼈습니다. 지갑을 잃어버린 그날은 정말 충격이었지만 사람들의 도움 덕분에 위기를 넘길 수 있었어요. 낯선 나라에서 막막한 순간에 누군가가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것, 그 느낌이 참 묘하더군요. 전에는 한국에 대해 경계심과 불편한 감정만 가졌는데 그날 이후로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뭔가 정리가 덜 된 느낌이 남아있더라고요. 수진 씨는 제가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하니 괜찮아요. 다케시 씨. 지갑은 곧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남은 일정은 제가 다 같이 다니며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하며 제 기분을 풀어주려 노력했어요. 다음 날 수진 씨는 제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서울도 멋지지만 다케시 씨가 전주의 한옥마을에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의 전통 건축과 생활 방식을 가까이서 경험해 볼 수 있는 곳이에요. 저는 사실 서울만 보고 돌아갈 생각이었는데 전주라니 조금은 의외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한국의 전통 건축에 관심이 생겨나서 자연스럽게 수진 씨의 제안을 받아들였죠. 다음 날 도착한 전주는 서울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어요. 고층 빌딩들이 넘쳐나는 서울과 달리 전주는 확실히 여유롭고 고즈넉한 느낌이 강했습니다. 한옥마을에 들어서자마자 그 특유의 풍경에 매료될 수밖에 없었어요. 나무와 기와로 이루어진 집들이 오밀조밀 모여 있었고 전통과 자연이 잘 어우러진 그 풍경이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더라고요. 조용한 길을 따라 걷다 보니 일본의 전통 가옥과는 또 다른 매력이 느껴졌어요. 수진 씨가 한옥의 구조에 대해 설명해 주었는데 한옥의 기와는 단순히 미적인 것뿐만 아니라 빗물을 모으고 햇빛을 적절히 조절하는 기능을 한다고 하더군요. 또 한옥이 자연에 조화롭게 지어지는 방식을 설명해 주며 다케시 씨, 한국 전통 건축에서는 집이 사람에게 맞춰지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자연에 맞춰 사는 걸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옥은 사계절이 뚜렷한 한국 날씨에 맞게 지어져 있죠. 라고 말했습니다. 수진 씨의 설명을 들으면서 한국인들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온 방식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한옥마을을 걷다 보니 곳곳에 전통 찻집이 보였어요. 수진 씨는 여기서는 한국 전통차를 마셔봐야죠. 라며 저를 안내해줬습니다. 찻집 내부는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온 듯 고즈넉했고 창문 밖으로 보이는 풍경과 은은한 조명이 무척 인상적이었어요. 차와 함께 나온 전통 다과를 맛보니 그 섬세하고 은은한 맛이 참 좋았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수진 씨에게 묻게 되더군요. 한국 사람들은 전통과 현대를 잘 어우르는 것 같아요. 솔직히 이렇게 따뜻한 분위기는 처음이에요. 저도 모르게 계속 따로 구분해서 생각해왔던 것 같아요. 수진 씨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다케시 씨. 저도 예전엔 일본을 그렇게 멀리 느꼈지만 경험하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나라마다 다른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서로를 직접 보고 알아가는 거잖아요. 수진 씨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그동안 쌓아온 편견이 조금씩 풀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전주에서 유명한 전통 시장도 둘러보았습니다. 다양한 한국 전통 음식과 물건들이 가득했고 그 중에서도 전주의 대표 음식인 비빔밥을 꼭 먹어봐야 한다고 수진 씨가 추천하더군요. 저는 커다란 그릇에 담긴 비빔밥을 보며 한국 사람들이 음식에서도 색감과 조화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었어요. 이거
정말 다양한 재료가 들어가네요. 비빔밥 하나에 이렇게 많은 재료와 맛이 들어가는 건 처음이에요. 비빔밥을 먹으며 저는 수진 씨에게 감탄을 표현했고, 그녀는 이렇게 각자 다르지만 함께 어우러져서 더 맛있는 거죠. 다케시 씨, 이게 한국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조화라는 거예요 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빔밥 한 그릇에 담긴 조화라는 개념이 새삼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아, 한국 사람들은 단순히 먹는 것뿐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살고 있구나. 수진 씨의 설명을 들으니 조금씩 그 의미가 이해되었어요. 마치 다채로운 재료가 어우러져 비빔밥 한 그릇을 이루듯 한국인들 또한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조화롭게 살아가려는 노력이 느껴졌습니다. 저녁이 되자 수진 씨는 저를 한옥마을 근처의 작은 숙소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는 직접 전통 한복을 빌려 입을 수 있었고, 한복을 입고 마을을 걷는 사람들을 보니 괜히 신기하고 아름다워 보였어요. 수진 씨가 제게도 한복을 권했지만 저는 쑥스러워서 그저 사진만 찍으며 구경하는데 만족했어요. 마을의 은은한 조명과 고즈넉한 분위기는 한국의 과거와 현재가 함께 숨 쉬는 듯한 기분을 주었죠. 그곳에서 함께 찍은 사진들을 보며 수진 씨와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수진 씨, 한국 사람들은 참 정이 많은 것 같아요. 이틀 전 강남에서 겪었던 일도 그렇고요. 일본에서는 이런 따뜻함을 쉽게 느끼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수진 씨는 제 말을 가만히 듣고 나서 다케시 씨, 한국에서는 정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가족뿐만 아니라 낯선 사람에게도 정을 베푸는 게 당연하게 여겨지죠. 어쩌면 그게 한국인들의 문화에 스며들어 있는 따뜻함이 아닐까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수진 씨의 설명을 들으니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는 듯 했어요. 제가 만난 한국인들의 친절과 배려가 모두 그 정에서 비롯된 거였구나 하고 깨달았죠. 전주에서의 하루는 그렇게 짧게 느껴졌습니다. 저녁이 되어 숙소로 돌아가면서도 그날의 여운이 길게 남았어요. 한국의 전통 건축과 음식,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직접 경험해보면서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편견들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전주에서의 여운이 남아있었지만 이제 곧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조금 아쉽기도 하고 마음 한편이 뭉클하기도 했어요. 전주에서 돌아온 다음 날 아침, 저는 수진 씨에게 마지막으로 인사도 할 겸 남은 반나절 동안 서울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아침 일찍 수진 씨를 만나 인사를 나누고 인사동 쪽으로 향했어요. 한국의 전통적인 분위기를 더 느껴보고 싶은 마음에 수진 씨가 안내해 준 거죠. 인사동 거리는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한옥 양식의 카페와 전통 공예품 상점들이 줄지어 있었고, 거리 한쪽에서는 한국 전통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수진 씨는 한국인들이 자주 가는 소박한 가게에 데려가 저에게 유명한 전통차와 한과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다케시 씨, 이 차는 예로부터 피로를 풀고 마음을 차분하게 하는데 좋다고 해요. 한번 드셔보세요. 따뜻한 차 한 모금을 마시자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한국에서의 지난 며칠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어요. 저는 솔직하게 수진 씨에게 말했어요. 처음엔 한국에 오는 게 두렵고도 불편했어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섞여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와서 직접 사람들과 만나고 음식도 먹어보고 전통적인 건축물을 보면서 제 생각이 정말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제 말을 들은 수진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는 듯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비슷했어요, 다케시 씨. 어릴 때는 일본에 대한 감정이 썩 좋지 않았거든요. 역사나 정치 문제로 인해 마음이 편치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일본 친구들을 만나고 일본을 방문하면서 그 고정관념이 사라졌어요. 나라 자체가 아니라 사람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죠. 그녀의 진심 어린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 씨 덕분에 이곳에 오게 되고 직접 경험하면서 느낀 게 많았어요.
서울의 빌딩 숲속에서 본 현대적인 건축물들과 전주 한옥마을에서 느낀 조용한 평화로움, 그리고 제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 저를 도와주었던 그 친절한 사람들까지. 한국에서 겪은 모든 순간이 지금도 눈앞에 선하게 그려졌어요. 조용히 차를 마시며 저는 수진 씨에게 한국 문화와 사람들에 대해 궁금했던 점들을 하나씩 물어봤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사람들이 휴일에 주로 무엇을 하는지, 가족과의 관계는 어떤지, 사람들이 모여서 즐겨 먹는 음식은 무엇인지 같은 사소한 질문들이었어요. 수진 씨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대답해 주었고, 그 대화 속에서 저는 한국인들이 정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도 조금씩 이해하게 됐습니다. 수진 씨의 이야기를 들으니 그동안 단편적인 정보만으로 한국을 판단했던 제가 조금 부끄러워졌어요. 마지막 오후, 수진 씨는 제가 한 번 더 가보고 싶다고 한 전주 한옥마을 사진을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케시 씨, 한국이 이제 낯설지 않게 느껴지나요? 저는 웃으며, 네, 이제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좀 더 가깝게 느껴져요. 지금까지는 그저 뉴스나 역사 속에 나오는 이웃나라였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는 게 실감 나요라고 답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공항으로 가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수진 씨와 마지막 인사를 나누며 다케시 씨, 다음에 한국에 오시면 더 많은 곳을 안내해 드릴게요. 이번엔 예상치 못한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좋은 기억이었길 바라요. 라는 수진 씨의 말을 들으며 저도 고개를 끄덕였죠. 정말 고마웠어요, 수진 씨. 덕분에 제 시야가 많이 넓어진 것 같아요. 우리는 고마움을 전하며 헤어졌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버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니 머릿속에 떠오르는 지난 며칠간의 순간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인천공항에 처음 도착했을 때의 설렘과 긴장, 명동에서의 활기찬 사람들, 강남 거리에서의 신기한 경험, 그리고 전주 한옥마을에서 느꼈던 평온함까지. 짧은 여행이었지만 매 순간이 강렬하게 남아있었어요. 일본으로 돌아가자마자 바쁜 일상에 복귀해야 했지만 한국에서 경험한 일들이 자꾸 떠오르더군요. 회사에 출근한 첫날 점심시간, 당장 해결해야 할 일 중 하나는 한국에서 잃어버린 지갑 속 카드와 신분증을 재발급받는 일이었습니다. 구청에 들러 신분증을 새로 발급받으려고 했는데 예상보다 복잡하고 시간이 꽤 걸리더군요. 발급까지 열흘에서 한 달은 걸립니다. 라는 직원의 말을 듣고 잠시 멍해졌습니다. 한국에서 겪었던 빠르고 체계적인 행정 절차가 다시 떠올랐어요. 인천공항에서의 매끄러운 입국 심사, 한국의 효율적인 대중교통 안내 시스템까지 생각하니 일본과의 차이가 새삼실감 나더군요. 며칠이 지나고 지갑 없이 지내는 것도 조금씩 익숙해지던 어느 날 회사 우편함에 작은 국제 우편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뭔가 싶어 확인해 보니 놀랍게도 한국에서 온 지갑이었어요. 출발 전에 분실했던 그 지갑이 그대로 돌아온 겁니다. 지갑을 열어보니 현금, 카드, 신분증까지 전부 다 들어있더군요. 순간 너무 놀라서 말이 안 나왔어요.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그 지갑을 통해 다시 제게 돌아온 것 같았어요. 지갑을 손에 들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의 진심, 어린 친절과 배려가 그 지갑 안에 그대로 담겨 돌아온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집에 앉아 한국에서의 경험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이번 여행이 없었다면 한국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따뜻하게 기억할 일도 없었겠죠.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제 편견을 무너뜨리고 제게 새로운 시선을 열어주었어요. 저도 모르게 작은 속삭임으로 감사를 전했습니다. 정말 고마워, 한국. 그곳은 이제 낯선 나라가 아닌 따뜻한 사람들의 나라로 기억될 거야. 일본으로 돌아온 날 침대에 조용히 앉아 한국에서의 며칠을 다시 떠올려 보았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사람들과의 진솔한 대화, 따뜻한 배려, 그리고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한 모든 것들이 제게 큰 변화를 주었더라고요. 편견이 무너진 자리엔 새로운 호기심과 감사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러다 문득 다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짧게 다녀왔지만 다음에는 더 많은 곳을 둘러보고 더 깊이 한국을 느껴보고 싶었어요. 이왕이면 가을의 한국은 어떤지, 또 다른 계절의 한국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궁금해졌죠. 전주에서 만난 한옥마을과 같은 전통적인 곳들을 더 찾아보고 싶기도 했고, 서울의 또 다른 매력을 직접 더 느껴보고 싶은 마음도 컸습니다. 그리고 저를 도와주고 좋은 추억을 남겨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고마움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바로 다음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가을이 오기 전에 휴가 일정을 조정하고 수진 씨에게도 연락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언제든 다시 오라던 그녀의 말을 떠올리며 한국에서 만났던 따뜻한 미소와 작은 친절들이 다시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한국이 낯선 곳이 아니라 제 삶에 더 많은 의미를 준 특별한 장소로 다가왔습니다. 벌써 다음 여행이 기다려져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